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함께하는 우리 동지님들 모두 반갑고요. 4월 학평입니다.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일단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20문제 굉장히 소중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실력 테스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가늠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우리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전체적인 문항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큰 눈을 갖고 이야기하는 총평 준비했습니다. 제가 총평을 준비할 때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분석하고 워드를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예요. 갑자기 특이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의 기출 수준의 내용 요소 그리고 그 문항 분포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다만 그 중에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당혹하게 했었던 그런 한두 문제의 그런 요소들, 어떤 뭐 전반적인 기조의 그 세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큰 틀을 갖고 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을 잘 파악하고 잘 익히고 그 기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도 역시나 그 기출 수준의 내용, 난도에 아주 충실하게 나온 문항들이에요. 물어봐야 될 거 물어봤고 결과적으로 그 난도도 잘 분포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해 왔었고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방향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도 어제 엊그제 학생들하고 작년 경기도 4월 학평 문항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작년 거 경기도 거 풀어보면서 올해 경기도에 문제 떠면 대비해보자. 어려운 한 건 문제, 한두 문제만 나와도 우리 당황하잖아.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열을 올려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 시험을 보니까 작년 4월 학평, 작년 4월 경기도 학평 문항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문항을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전반적인 평입니다. 갑자기 달라지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려움은 항상 그거죠. 새롭다, 낯설다, 안 보던 건데? 개념은 하긴 했는데 갈등돼.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그런 선택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외에도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거 그래도 공감되지 않아요? 레건한테 모든 동물은 했었던 그 선택지, 자연과 윤리. 칸트한테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권리 가지고 있나? 내가 개념으로 했었나? 롤스의 천부적 재능,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싱어에게서 정말 원주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까지 내가 했었나? 엘리아드의 그 선택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내가 개념 안 했는데 이 리을 선택지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지금 요 얘기는 이번 문항을 풀어본 친구들, 생윤하는 친구들은 딱 아는 그 우리들만의 공감대예요. 딱 그런 한 끝의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해결하게끔 훈련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클리어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기출 요소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없어요. 하지만 꼭 챙겨서 봐두세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또 새 교육과정에 시도될 만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좀 챙겨둬야 돼요. 하는 것들을 방향 제시를 총평 후반에 가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 항상 하는 거예요. 단원별로 분석을 해보는데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봤을 때 핵심은 여기입니다. 사회와 윤리 들어간 9, 11, 14번이 들어간 요 파트. 여기가 5문항. 그리고 나머지 문항. 여기 핵심. 그리고 의외로 마지막 단원. 와, 딱 느낌 오죠?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와 윤리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되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니 야금야금 차근차근 그렇게 점수를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연결점을 갖고 있는데 자연과 윤리 항상 나오는 그 한 문제, 그 다음 칸트에게서 연고평화론,
분배적 정의 롤스 노직 조합, 교정적 정의의 요 조합, 시민 불복종과 해외 원조까지 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한 6문제 정도로 추려봤어요. 항상 고난도로 나오는 그 문항들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쉽게 풀었어요. 깔끔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4월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6월 모평을 대비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아직 취약하다면 반드시 보완을 해둬야 되는 것이 보이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구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고난도의 문항이 이렇게 한 6문제 정도 됐다면, 내용 요소가 중요한 게 6문장 됐다면, 이걸 사상가 중심으로 보자면 항상 얘기하죠. 생활과 윤리를 하드캐리 하시는 칸트 교수님, 롤스 교수님, 이 두 분을 빼놓으면 안 돼요. 칸트에게서도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기초를 잘 쌓아놓고 나서 영구평화론, 교정적 정의 내용까지 연결되게, 여기다가 자연과 윤리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롤스에게서는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해외 원조 3문제는 꼭 나온다. 여기다가 싱어랑 엮이든 어떻게 해서든 꼭 나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두 문항, 두 주제, 두 사상가. 두 사상가라고 해야죠. 두 사상가의 6가지 주제의 6문항이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걸 앞으로도 탄탄히 해 나갑시다. 그렇다면 지금 본 거는 우리 이게 문항 분포 이런 거 좀 자료 올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분포가 되었구나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좀 챙겨둘 게 뭐가 있을까와 함께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까지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학평에는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네요 라고 말을 했던 게 작년 시점이에요. 그렇죠? 평가 문항에는 리뷰어가 안 나왔어요. 계속 1년을 안 나왔는데 학력평가 문항에서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도 드디어 리뷰어가 이제 아예 안 나왔고요. 에리 프롬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이거 개념으로 풀어야 되나 제시문으로 보자니 딱 바로 연결은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쉽지만도 않은 것 같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평가로 치자면 나오던 게 안 나오고 안 나오던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에 적응해서 문제 정답은 꼭 있으니까 그 길도 명확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걸 딱 찾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앞으로의 시험도 잘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동양윤리적인 접근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 동양윤리적 접근에다가 성찰까지 들어간 문항이 작년 평가 문항으로 봤을 때 이게 믹스된 게 핵심적인 용어나 한자어들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작년 평가 문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덕윤리,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는 한 끗, 결혼과 가족, 갈등 등등등 해서 자주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없는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올 만한 문제가 안 나왔다가 아니라 나올 그 풀 중에서 선별돼서 나온 거고, 안 나온 것까지 우리가 깔끔히 대비를 하자는 거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새 교육과정에,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많지 않지만 새 교육과정에 동물 실험하고 권리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레건하고 싱어가 특히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분배적 정의에서 왈처, 시민불복종에서의 싱어는 작년 평가 문항에 나왔고, 소통과 윤리 같은 경우에서는 하버마스 같은 문항, 이런 것들 반드시 대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나서 다음 공부 계획을 반영할 때 요거 하나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려운 부분들 시원하게 챙기되, 해설 강의 끝나고 나서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펼치고 동그라미 세모 X로 다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세모부터 X까지. 동그라미는 다음 시험에도 꼭 맞춰야 되고, 세모는 조금만 더 투자해서 맞추고, X 손못된 거는 앞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수능 때 맞춰버리면 돼. 평가 6월 9월 거치면서 꼭 맞출 수 있는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현역인데요, 내신도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수행평가도 하고 이러다가 잠깐 방심했나 봐요. 다시 열공할게요. 다시 정신 차렸어요. 선생님 저 제도는 하는데요, 혼자 공부하다가 제 페이스 잃고 요즘 좀 우울해졌어요. 다시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지금
작심삼일이면 어때? 그걸 계속하면 되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공 다짐을 딱, 그리고 저랑 같이 공유.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상가를 기반한 고난도 문항 있죠? 급하게 하지 마세요. 빈 개념부터 차근차근 잡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 잡고 있는, 내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5개념들 잡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수능 문항, 객관식 문항 세팅 안에 정답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방법까지 탁 캐치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잡아야죠. 그리고 또 의외로 실수하는 개념 기반이 약한 문항들이 있어요. 이번 문항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문항 구성이나 접근 방법이나 오답이 만들어주는 유형, 요소들이 있어요. 엘리아드의 그런 문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선생님 지금 4월이면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항상 얘기하죠. 풀세트예요. 개념, 연계교재, 기출.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 풀세트고, 얘네들의 비율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각자의 수준이나 시기에 맞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 비율을 달리하면서 겸손하게, 꾸준하게 그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 수고로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제 손 놓지 마시고, 겸손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총평 강의 여기로 마무리 짓고요. 해설에서 한 문제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수강 후기에서 또 열공 다짐으로 또 만나요.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